송미령 대표가 주시라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차가운 힘으로 맞잡으며 나에게도 마리의 엄마가 될 기회를 달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 엄병원의 화려한 로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여 버렸더라고요. 주시라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우아하게 인사를 건네며 휴대폰을 찾아줘 고맙다던 그 송미령 대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강마리 선생을 두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거든요. 주시라 씨의 떨리는 눈동자는 송미령 대표의 빈틈없는 얼굴을 훑었지만 그곳에는 어떤 장난기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서늘한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잡힌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송미령 대표는 더욱 힘을 주어 주시라 씨를 쳐다보았는데요. 마리 어머니 마리에게 정성을 다하는 따뜻한 엄마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마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병원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송미령 대표의 목소리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주시라 씨의 심장을 파고들었더라고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진기식 교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진기식 교수는 이미 송미령 대표와 손을 잡고 엄병원을 통째로 삼킬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진기식 교수는 재무이사인 문숙희와 함께 송미령 대표라는 거물급 파트너를 등에 업고 원장 어목순의 눈을 피해 병원의 조직과 자금을 장악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기식 교수는 속으로 그래, 송미령이 마리만 손에 넣는다면 어목순 원장도 별 수 없겠지. 이제 진짜 이 병원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야라며 탐욕스러운 상상에 젖어 있었더라고요. 진기식 교수의 아내인 강원경 역시 남편의 곁에서 도끼 어린 눈빛으로 주시라 씨를 노려보며 청소부 주제의 풍주 교수와 마리 곁을 맴도는 주시라 씨를 당장이라도 병원에서 쫓아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편 자신의 진료실에서 환자 차트를 검토하던 강마리 선생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최근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비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강마리 선생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강마리 선생은 자신이 주시라 씨의 딸이라는 사실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지만 주변 어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묘한 시선들이 자꾸만 가슴 한구석을 찔러댔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왔다는 송미령 대표가 병원에 나타난 이후로 강마리 선생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이 자신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더라고요. 강마리 선생은 엄마는 나에게 공기 같은 존재인데 왜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걸까라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때 이강세 선생이 강마리 선생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강세 선생은 마리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마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요. 이강세 선생은 마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라고 물으면서 마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강마리 선생은 이강세 선생의 따뜻한 온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강세 선배 송미령 대표라는 사람. 왠지 무서워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아서라고 털어놓았더라고요. 이강세 선생은 그런 마리를 더욱 세게 안아주며 걱정 마 마리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형 풍주 씨도 시라 씨를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랑 시라 씨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막을 게라고 다짐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원장 어목순의 집무실에서 송미령 대표가 제출한 임상실험 보고서를 날카로운 눈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목순 원장은 진기식 교수를 믿지 못해 이풍주 교수에게 이번 뉴욕 병원과의 파트너십 협상의 실무 검토를 전적으로 맡긴 상태였거든요. 이풍주 교수는 보고서 곳곳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을 찾아내며 송미령 대표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과거 뉴욕에서 송미령과 깊은 연인 사이였던 만큼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여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미령아, 내가 단순히 투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이 병원과 시라 씨는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혼잣말을 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답니다.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아들 풍주의 결혼 문제로 머리가 지끈거려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송미령 대표와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송미령 대표를 보는 순간 이옥순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더라고요. 과거 이옥순 교장 선생님이 교직에 있을 때 송미령의 집안과 얽혔던 비극적인 사건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송미령 대표 역시 이옥순 교장 선생님을 알아보았는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자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건가? 설마 내 아들 풍주 곁을 다시 맴도는 건 아니겠지?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송미령 대표는 대답 대신 교장 선생님, 세상 참 좁네요. 조만간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아들 풍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출까지 불사하던 그 고집쟁이 아버님조차도 송미령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는 듯 보였더라고요. 주시라 씨는 송미령 대표를 떨쳐내고 병원 화장실로 숨어들어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요. 주시라 씨는 내가 청소부 일을 한다고 해서 마리의 엄마 자격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 대체 저 여자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주시라 씨는 이풍주 교수와 함께 의학 용어를 공부하며 행복해했던 그 짧은 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CBC, BT, BP.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수치들을 외우며 풍주 씨와 함께 일할 날을 꿈꾸던 주시라 씨에게 송미령의 등장은 가장 가혹한 시련이었더라고요. 그 시각 진기식 교수와 강원경 부부는 송미령 대표를 VIP 라운지로 모시고 성대한 환영식을 열고 있었습니다. 진기식 교수는 송미령 대표에게 대표님, 주시라, 그 여자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마리의 마음만 돌려주신다면 엄병원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아첨을 떨었는데요. 강원경 역시 마리가 대표님처럼 우아한 분을 엄마로 모시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지저분한 청소부 엄마보다는 100배 1000배 낫조라며 거들었답니다. 송미령 대표는 그들의 천박한 아부를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기대해보죠. 진 교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며 그들을 이용할 계산을 마쳤더라고요. 강마리 선생은 내과 병동을 회진하던 중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송미령 대표에 대한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온 거물급 투자자가 병원을 접수하려 한다는 소문은 이미 병원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강마리 선생은 환자들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엄마 주시라 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마리 선생은 회진을 마치고 급히 엄마가 일하는 별관 쪽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강마리 선생은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멍하니 서 있는 엄마 주시라 씨를 발견했습니다. 강마리 선생은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여기서 뭐 해? 몸 안 좋아? 라고 물으면서 엄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주시라 씨는 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마리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우리 딸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까? 라고 대답했는데요. 강마리 선생은 엄마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드디어 송미령 대표를 자신의 연구실로 호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책상 위에 임상실험 보고서를 내던지며 미령아, 이 보고서에 숨겨진 조항들. 내가 이 병원의 기술력을 가로채서 뉴욕 병원의 실적을 부풀리려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장 이 협상 멈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미령 대표는 여유롭게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풍주 씨 여전히 고지식하네. 그게 다 병원을 키우는 길이야. 그리고 내가 온 건 비즈니스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사이에 남겨진 그 소중한 조각을 찾으러 온 거지라고 응수했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의 말에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소중한 조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송미령 대표는 천천히 일어나 풍주 교수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이야. 강마리 선생. 그 아이가 왜 실아 씨 밑에서 자라야 했는지 이제는 그 진실을 바로잡을 때가 됐잖아라고 말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의 폭탄 선언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의 출생에 송미령이 얽혀 있다는 사실은 이풍주 교수조차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거든요.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말해. 마리가 왜 내 딸이라는 거야? 3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숨김없이 다 말하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송미령 대표는 풍주 교수의 분노를 즐기는 듯 나직하게 웃으며 원장님께 물어봐. 어묵순 원장님이 왜 나를 뉴욕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마리를 실아 씨에게 맡겨서 청소부 딸로 키우게 했는지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대화는 병원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로비에서는 이강세 선생이 진기식 교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진기식 교수가 마리에게 내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라라며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강세 선생은 진기식 교수의 멱살을 잡으며 진 교수님, 신성한 진료실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마리의 생부라고 주장하며 마리를 괴롭히는 꼴 더 이상은 못 봐줍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진기식 교수는 이강세 선생의 기세에 눌려 당황하면서도 이 자식이 감히 누구한테 내가 내 형의 상사라는 걸 잊었어?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강세 선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 동생인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데 당신 같은 인간의 위계질서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이강세 선생의 이 당당한 외침은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더라고요.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아들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송미령이라는 여자가 가져온 이 거대한 파도가 자신의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평생 교육자로서 쌓아온 명예와 인품을 걸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가출 가방을 다시 챙겨 들고 어목순 원장의 집무실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어목순 원장에게 원장님, 이제 그만 마리와 풍주의 인생을 놓아주십시오. 30년 전 그 비밀이 밝혀지면 가장 다치는 건 마리입니다. 송미령 그 여자를 당장 여기서 내보내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목순 원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별관 휴게실에서 송미령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송미령 대표는 주시라 씨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요. 그 안에는 뉴욕행 비행기 티켓과 거액의 수표 그리고 마리의 출생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송미령 대표는 실아 씨, 마리는 뉴욕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이예요. 당신 옆에서 평생 청소부 딸로 살게 할 건가요? 마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조용히 떠나주는 게 맞아요라고 주시라 씨를 압박했습니다. 주시라 씨는 서류 봉투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마리의 출생 기록지라는 말에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서류를 잡지도 못했더라고요. 송미령 대표는 그런 주시라 씨를 비웃으며 내일까지만 기회를 줄게요. 마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강마리 선생은 엄마 주시라 씨를 찾으러 별관에 왔다가 송미령 대표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강마리 선생은 급히 휴게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엄마 주시라 씨를 발견했습니다. 강마리 선생은 엄마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뺏어 들고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주시라 씨는 아니야 마리아. 보지 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서류를 숨기려 했습니다. 강마리 선생은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더욱 의구심이 들었고 결국 서류 한 장을 낚아채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서류에는 송미령과 자신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답니다. 강마리 선생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이게 뭐야? 송미령 대표가 내 엄마라고? 그럼 우리 엄마는? 주시라 씨는 누구야? 강마리 선생의 이 처절한 외침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비명과도 같았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연구실에서 송미령이 남긴 과거의 흔적들을 뒤적이며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30년 전 뉴욕에서 송미령이 갑자기 자신의 곁을 떠났던 이유가 어묵순 원장의 강압 때문이었음을 알아냈는데요. 어묵순 원장은 풍주와 미령의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의 정통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미령을 강제로 출국시키고 태어난 아이를 비밀리에 주시라 씨에게 맡겨 키우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시라 씨는 당시 아이를 잃었던 슬픔 때문에 엄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마리를 자신의 친딸처럼 정성을 다해 키워왔던 것이었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어머니인 어묵순 원장을 향해 거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진기식 교수는 이 혼란을 틈타 원장 어묵순의 서명을 위조해 병원의 자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려는 대담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진기식 교수는 문숙희에게 지금이 기회야. 원장님이 마리일로 정신없을 때 우리가 병원의 금고를 열어야 해. 송미령이 병원을 장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한다고라며 독촉했습니다. 강원경 역시 남편의 계획을 도우며 병원 내의 보안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평소 진기식 교수를 의심해온 풍주 교수의 비서와 강세 선생에 의해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답니다. 병원의 심장부인 대강당에서는 뉴욕 병원과의 파트너십 조인식이 열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많은 기자들 앞에서 송미령 대표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에 섰습니다. 어묵순 원장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그 곁에 앉아 있었는데요. 조인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강마리 선생이 강당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마리 선생의 손에는 송미령이 주시라 씨에게 주었던 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요. 강마리 선생은 단상 앞으로 걸어가 송미령 대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송미령 대표님 아니, 나를 30년 동안 버렸던 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당신이 나를 원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내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는 주시라 씨 한 분뿐이에요. 강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송미령 대표의 얼굴은 당황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강마리 선생은 기자들을 향해 송미령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진기식 교수가 병원 자금을 횡령하려 했던 증거 서류까지 모두 공개해버렸는데요. 이는 강마리 선생이 이강세 선생과 함께 밤새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었답니다. 진기식 교수는 현장에서 체포될 위기에 처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강당 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원경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더라고요. 주시라 씨는 강당 뒤편에서 딸의 당당한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시라 씨는 자신이 마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 숨어 지냈던 그 비겁한 시간들을 반성하며 이제는 당당하게 마리의 엄마로서 풍주 교수 옆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 씨의 손을 잡으며 시라 씨 고마워요. 마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이제 우리가 마리를 지켜줄 차례입니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이옥순 교장 선생님 역시 아들의 용기에 감동하며 그래,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인품이지. 말이야 장하다. 라고 외치며 박수를 보냈답니다. 송미령 대표는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미령 대표는 마리를 향해 말이야. 너는 나를 닮아 정말 영리하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엄병원의 뿌리 깊은 비밀은 아직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클 테니까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목순 원장은 마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했지만 강마리 선생은 원장님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임무니까요라며 차갑게 돌아서서 강당을 나갔습니다. 이강세 선생은 마리의 뒤를 따라가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요. 강마리 선생은 이강세 선생의 어깨에 기대어 강세 선배, 나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의 딸이기 이전에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 강마리예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강세 선생은 그런 마리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그래, 마리야. 너는 언제나 빛나는 강마리야. 내가 평생 내 곁에서 그 빛을 지켜줄게라고 약속했답니다. 조인식의 소동이 가라앉은 밤 병원은 평온해 보였지만 지하 주차장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송미령 대표는 차 안에서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하며 이제 2단계를 시작해. 어목순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정자센터의 진짜 실험 데이터를 공개해. 그 데이터가 세상에 나오면 엄병원은 물론이고 이풍주, 강마리 모두 끝이야라고 지시했습니다. 송미령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이동식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더라고요. 주시라 씨는 병원 청소 사물함을 정리하며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는데요. 주시라 씨는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마리의 어린 시절 신발 한 짝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리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어떤 진실이 와도 너는 내 딸이야. 주시라 씨의 나직한 다짐은 어두운 복도에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어목순 원장이 남긴 일기장을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30년 전 정자센터 설립 당시의 충격적인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단순한 난임 치료를 넘어선 유전자 조작 실험의 흔적들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손을 떨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까지 가셨던 겁니까? 이풍주 교수의 목소리는 참담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시와 마리를 위해 어머니의 죄를 세상에 밝혀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집에 돌아와 풍주와 강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평생 인품 있는 교육자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에게 아들들이 겪고 있는 이 가혹한 운명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그래도 내 아들들은 나보다 낫다. 진실 앞에서 비겁하지 않으니까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내일 아침 일찍 마리를 위해 정성 어린 도시락을 싸기로 마음먹으며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강마리 선생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엄마 주시라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나 엄마 딸인 거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주시라 씨는 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으며 마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리야, 고마워. 엄마가 더 강해질게. 우리 마리 절대 안 놓칠 거야. 모녀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차가운 유전자 검사 결과보다도 단단하고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입구에는 정자센터 인권 침해 및 실험 조작 의혹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송미령이 지시한 2단계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엄병원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마리 선생과 이풍주 교수, 그리고 이강세 선생이 나란히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진실을 밝히고 병원을 바로 세우겠다는 굳건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기식 교수는 유치장 안에서 자신의 변호사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내. 송미령 그 여자가 나를 버리게 둘 순 없어. 나도 그 데이터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 진기식 교수의 탐욕은 파멸의 끝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비열한 몸부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더라고요. 강원경은 병원 로비에서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을 피해 숨어다니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시라 그년 때문에 다 망했어. 그녀의 원망은 끝이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이옥순 교장 선생님은 병원 앞 시위대 사이를 지나며 그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그리고 강마리 선생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옥순 교장 선생님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격앙되어 있던 사람들도 잠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인품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나는 등불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더라고요. 강마리 선생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의사다. 어떤 풍파가 와도 내 환자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강마리 선생의 이 주체적인 다짐은 그녀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강세 선생은 수술실 문 앞까지 그녀를 배웅하며 마리아, 내가 밖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을게. 수술 잘 마치고 나와라고 응원했습니다. 송미령 대표는 공항 귀빈실에서 병원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와인 잔을 돌렸습니다. 강마리, 꽤 버티네. 하지만 이번 데이터는 단순히 실험 조작이 아니야. 내가 태어난 그 근원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증거지. 송미령의 차가운 미소는 다음 화에서 밝혀질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암시하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리는 과연 자신이 어떤 실험을 통해 태어났는지 그 비인간적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마리의 탄생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의 핵심인 정자센터의 비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시라 씨의 헌신적인 사랑과 이풍주 교수의 원칙적인 수사, 그리고 이강세 선생의 일편단심이 한데 어우러져 이 거대한 폭풍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68화의 압도적인 서사는 이렇게 마리의 당당한 독립과 가족들의 결속을 보여주며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전투를 예고하며 긴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색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